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이재명 정부와 통일 논의 없다. 자강력 강화에 집중. 최근 북한에서 유로와 엔화 수요 늘어나는 이유는 조선소년단 창립절 행사 준비에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 시달려 러시아 무기 부족 시달리나 북구형 박격포까지 받아 사용. 주북 중국 대사 접경지 양강도 방문 북중 우호 강조.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통일 논의 없다. 자강력 강화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의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북한은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조선반도 지형 재구축기로 규정하고 통일보다는 군사적 자강력 강화와 전략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 초 열릴 예정인 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5년을 군사, 사회 내부 강화기로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를 우선시하며 군 현대화와 핵 억제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새로 들어선 한국의 정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한국 전략의 속도와 깊이가 조절될 것이라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로 지내대 수위만 조절될 뿐 민족 통일이나 체제 연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정책 지침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일은 자주적이며 자강력에 기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친미적이고 종속된 한국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는 한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논리와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남연합 등 체제 공존을 전제로 하는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본질적으로 대결 구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일 지도체제의 성격상 상대 정권과의 동등한 체제 통합은 곧 자살행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대 지도자들의 통일 유훈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점은 커다란 장애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역이란 지하철역 이름을 모란봉역으로 바꾸고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당 중앙위원회 제19부로 개편한 것처럼 은근한 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식통은 원수님께서는 통일이라는 낡은 유훈보다 현재의 체제 유지와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더 중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부 혼란을 고려해 이 유훈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향을 재차 분석하면서 통일 논의가 아닌 관계 재설정에 관한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대결이 아닌 제도 보장이라는 전제하에 실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볼 수 있다면 한국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간부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면서 다만 한국이 미국 등 외세 종속성을 벗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성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유로와 엔화 수요 늘어나는 이유는 북한 평양의 국가외환봉사소와 협동화폐거래소 등 공식 외환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외화가 달러, 위안 중심에서 엔, 유로, 루블 등까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입과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엔이나 유로의 사용 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내에서도 중심구역일수록 공식 외환거래소에서 다양한 외화를 취급하고 있으며 엔이나 유로 환전 빈도도 최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난 화폐는 엔화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본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엔화 수요가 늘어났다며 물론 일본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예전보다는 다양한 일본 물건들이 수입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역 일꾼들이 수입하는 일본산 제품은 주로 전자제품 또는 중고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구, 사치품 등을 수입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유로 수요도 증가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루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루블을 북한 돈으로 소액 환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엔이나 유로만큼 수요가 있지 않아서 아예 루블을 취급하지 않는 외환거래소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분위기 속에서 북러 간 무역거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무역거래 대금을 루블로 결제하기보다는 달러로 결제하고 또 주로 현물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평양에서도 루블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최근까지도 매일 한 차례씩 공식 환율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환율 고시에는 엔이나 유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 19일 평양 중구역의 한 공식 외환거래소에서 고시된 환율은 1달러가 북한 돈 18,200원, 1위안은 2,400원, 대개는 12,600원, 1유로는 21,500원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고시한 위안
엔, 유로 환율 대비 달러 가치를 환산했을 때 달러 위안 환율은 7.58, 유로 달러 환율은 1.18, 달러 엔 환율은 144.44로 국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의 공식 외환거래소에서 환율을 일률적으로 고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역의 은행이 인근 시장의 환율 수준과 외화 보유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환율 가격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공식 외환거래소를 통한 환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환율과 비슷한 수준의 변동 환율을 매일 고시하고 있으나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의 격차가 25%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식 환율보다 시장 환율의 가치가 높아 외화를 북한 돈으로 환전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식 외환거래소보다 개인 환전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소년단 창립절 행사 준비에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 시달려. 6.6절을 맞아 북한의 각 소학교에서 조선소년단 입단식과 함께 운동회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6일 신의주 시내 각 소학교에서 2학년 아이들의 조선소년단 입단식과 운동회가 열렸다며 학교마다 행사를 조직하고 포치에 일주일 전부터 들썩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해마다 6.6절이면 소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는데 아이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부모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을 마련해 바쳐야지, 벤또도 준비해야지 한숨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도 학부모들은 운동회 단체 경기복과 응원복, 응원 도구 마련 비용은 물론 아이들 도시락까지 준비해야 해 경제적인 부담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신의주시의 백토소학교에서는 운동회 단체 경기복과 응원복을 학교 차원에서 주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자식들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의 불만도 표출하지 못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2만 원도 내기 힘든 학부모들은 별 수 없이 빚을 내서 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먹을 도시락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과 정성을 들였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운동회가 열리면 가장 기본은 벤또 준비라며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자식들이 운동회 날에 선생과 친구들한테 체면이 구겨 창피하다면서 운이 학부형들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는 학부모들이 이런 운동회 날이면 담임교사들의 도시락까지 챙기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곧 학부모들의 성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학부모들이 마련한 담임교사 도시락으로 학급 간 비교도 이뤄집니다. 도시락으로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 학급과 그렇지 않은 학급이 구분되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 은근한 경쟁 심리도 조성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런 때에 자식이 밉보이지 않으려면 학부형들이 벤또 준비를 잘해야 하고 결국에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무기 부족 시달리나 북구형 박격포까지 받아 사용. 러시아가 북한 열병식이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던 북한제 구형 박격포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과 함께 투입됐던 러시아 제1흔6군 20 중강습사단이 북한군으로부터 공급받은 60mm 박격포의 사진이 이번 주 들어 러시아 군사 전문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60mm 박격포는 북한의 특수작전군이 AK-12 소총, 기관총, 저격용 소총, 대전차 유도미사일, 대전차 유탄 발사기 등과 함께 러시아로 가져와 사용했던 것들로 알려졌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 무기의 구경은 대부분 소련 설계에서 따온 것이지만 60mm 박격포와 170mm 국산 자주포는 예외이며 서방 측, 특히 미국 구경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채널은 러시아 군인들의 말을 인용해 60mm 박격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자동 유탄 발사기는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140mm 자주포도 러시아군이 쓰고 있는 것이 러시아 군사 전문 블로거들의 사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소련 구경을 따르지 않은 북한제 무기입니다. 무게가 230kg인 이 포는 포탄을 분당 10회에서 12회 발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8km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는 140mm 박격포가 예전에도 존재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는 조선인민군 박물관에만 있었다며 이 구병은 북한이 1980년에서 1990년대에 개발한 자주박격포에만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방 측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에 침공하기 전에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 중 하나였으나 요즘은 무기를 북한과 이란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포탄과 드론뿐만 아니라 소형 무기 및 지원 시스템에서도 해외 수입 비존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방위산업 제조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블로그는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주북 중국 대사 접경지 양강도 방문 북중 우호 강조.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중 접경 지역인 양강도를 나흘 일정으로 시찰했다고 중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왕 대사는 지난 3일에서 6일 북한 북동부 양강도에서 해산통상구와 보천 보전투 승리 기념탑, 삼지연시 등을 돌아봤습니다. 왕 대사는 3일 해산시 화교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선 올해는 중조 양국 각자의 발전과 중조 관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한 해라며 여러분이 중조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적극 투신해 중조 우호 협력 추진을 위해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튿날에는 삼지 연학생 소년 공전을 찾아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 교실, 배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을 비롯해 컴퓨터, 서예, 피아노 등 흥미반 수업과 학생 공연을 살핀 뒤 당신들이 앞으로 중국에 유학을 와 중국 청소년과 상호 이해 및 우호 감정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왕 대사는 같은 날 삼지연 병원도 방문, 진료시설을 참관했습니다. 그는 삼지연시 병원이 중국 관련 의료기관과 교류 협력을 적극 전개해 중조 의료보건 사업의 발전 촉진과 양국 인민의 복지 우호 증진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중국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소원해진 듯한 북중 관계는 올해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나 상호 방문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의 교류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왕 대사는 앞서 지난달엔 평양인민대 학습당을 찾았고 5년 만에 열린 중국어 시험 한어수평고시 개시 행사에 참석했으며 조중친 선태 감협동농장 모내기에도 참여해 북중 우호를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